안녕하세요. LA 아줌마 소피아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원하시나요? 다이어트를 하시나요? 아니면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고 계시나요? 저는 제가 다이어트를 생각했던 거는 대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때까지도 계속 좀 통통이었고요. 그리고 대학교 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정수라 씨 닮았다는 얘기도 들었었고요. 굉장히 볼이 빵빵하게, 그렇게 마르지도 않았었고, 그렇게 뭐 뚱뚱하지도 않았지만, 항상 저한테도 나는 왜 조그맣게 안 먹는데 살이 안 빠지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52kg까지 나갔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막 비만 정도까지 가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대학교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최하로 한 43kg까지 나갔었거든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식단 관리하시나요? 어떻게 다이어트 하세요? 어떻게 몸매 관리를 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실 때는 저는 소식합니다. 밥 같은 경우에는 반 공기만 이렇게 먹고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먹고 싶은 거는 다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나이가 만 48세, 이제 올 3월이 되면 만 49세, 그리고 한국 나이로는 50세인데요. 제가 지금 현재 몸무게는 49, 50 정도 나갑니다. 한 5년 전, 10년 전에 47kg 정도 계속 나갔던 게 지금 49, 50까지 올라간 거는 사실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육량, 그래서 이제는 몸무게를 재거나 몸무게에 연연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일단 알죠. 제가 운동을 해서 건강해진 건지 아니면 운동 안 하고 계속 앉아 있어서 배둘레에 이렇게 지방이 끼고 그런 거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방에서 우연찮게 SBS 스페셜 간헐적 단식, 그 프로그램을 그냥 이렇게 틀어놓게 됐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보이면서 눈이 가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가 하고 있었던 게 간헐적 단식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떤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살이 빠지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매일매일 공복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속됐던 그런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타이틀이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그거와 내가 하고 있었던 과거의 행태들이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 경우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게 간헐적 단식이다 하면 굉장히 여러분도 하기 쉬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같이 건강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지금 잊지 말고 엄지척 눌러주시고요. 제 다른 채널 마이탑띵스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뷰티, 패션,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상과 또 먹방이 거기에 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마이탑띵스 채널도 여기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꼭 구독하시고요. 지금부터 저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이 사진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뭐 마른 체형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요.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나는 정말 별로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살이 안 빠지고 점점 통통해지는 거죠. 그게 아침 안 먹고 점심 때 그냥 학생 식당에 가서 우동 한 그릇이나 빵 같은 거 이렇게 주불주불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서클이나 클럽 가가지고, 저는 사회과학을 영어로 토론하는 그런 서클을 했기 때문에 교보 옆에 감자탕 거기서도 만났었고요. 또 명동에서도 만났었고, 이렇게 주로 조금 허름하고 2층의 공간이 크다랗게 있는 그런 데서 주로 만났었는데, 그리고 많이 먹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막 자주 만나니까 3,000원씩 내고 그렇게 먹는 게 쉽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늦게까지 먹은 거죠. 다른 비디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술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고 자주 마시면 는다, 그 체형이 아니라 저는 체질상 술이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년 내내, 그리고 회사 생활하는 10년 내내 아무리 마셔도 소주 3잔을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그것도 소주 3잔도 한 2시간에 조금 나눠서 마시면 좀 괜찮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개워야 하는 그런 술의 분해 효소가 체내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대학교 때 항상 변비를 달고 살았었어요. 사이클이 안 돌면 이게 불만이 좀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다이어트 약이나 그런 걸 먹은 적은 없지만 밀어내는 그런 차 있습니다. 그게 동규자차. 하여튼 이렇게 마시면 진짜 속이 싹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쫙 하는 그런 차를 좀 마셨었는데요. 그게 또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이제 차일수록 속이 싹 비워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뭔가 먹을 게 들어가면 얘가 굉장히 막 흡입력 강하게 장에서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몸무게가 절대 줄지 않았었어요. 그 이외에는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아침을 안 먹던 식습관에서 아침을 먹기 시작하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아침을 먹은 후 학교를 갈 때 빨리빨리 가야 돼요. 이제 일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 뒤쪽이 해결이 되니까 좀 살이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2kg, 50kg, 48kg 이렇게까지 내려갔었고,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체중이 좀 스트레스성으로 좀 내려간 거는 같은데, 여하간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회식을 하죠. 뭐 자주 하진 않아도 뭐 일주일에 한 번 할 기회도 있고, 한국 사회에서는 친구들도 만나고 뭣도 하고 매일매일 집에 일찍 들어가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한 건, 두 건 친구들이랑 이렇게 뭔가 하는 즐거움 때문에 또 회사를 다니는 거라서 젊었을 때는 그런 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식하는 습관이 사실 더 이상 살을 찌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 와서부터가 제가 이게 간헐적 단식이었던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2002년도에 유학을 왔을 때는 뭐 1년 정도 있다가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크게 중요한 시기는 아닌 것 같고, 2003년도부터 저희가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저희 남편이랑 둘 다 회사원이었고, 한국에서는 아침에 출근해서 뭐 점심에 다들 나가서 같이 먹고 또 저녁에는 또 회식을 하고, 그러한 분위기에서 거의 그 육체 노동에 가까운 그런 일을 했었어요. 뭐 비즈니스가 말이 좋아서 비즈니스인지 장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본인이 직접 박스도 운반을 해야 되고 운전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는 아침에 그렇게 챙겨 먹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 2시, 3시 그렇게 좀 시간이 계속 가도 이렇게 뭔가 점심을 먹을 만한 타이밍도 없고 그냥 이게 계속 바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처음에 미국에 와서 자리도 잡아야 되고, 솔직히 점심이라는 그 끼니를 챙겨 먹을 만한 그런 정신적인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배도 안 고프고, 만약에 배가 고프면 과자 한 봉지, 별로 좋지도 않은 프리토레이 과자는 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거 먹고 그냥 지난다든가, 그래서 점심을 별로 잘 챙겨 먹지를 않았었어요. 애들을 학교에다 내려주고 아침에 일을 하러 가서 일을 하고 다시 집 쪽으로 와서 학교에서 애들을 픽업을 할 때는 2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시 반까지 거의 못 먹을 때가 많고, 애들 학교에서 나와서 얘네들을 간식을 먹이면서 제가 첫 끼니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은 이제 3시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저의 첫 끼니는 3시입니다. 그 다음에 저녁 때 한 6시나 7시 애들을 저녁을 챙겨주면서 조금 먹고, 그래서 그 먹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안 먹는 시간이 새벽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15시간이죠 벌써. 그리고 저녁에 밤에 잠이 들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2시까지 안 먹었다면 3시간이니까 18시간. 별로 먹을 시간이 없어서 일을 하느라, 그러니까 따로 운동을 안 해도 계속 어딘가를 다니고 운전하고 뭐 어디 가서 물건 해서 뒤에다 싣고, 저희 비즈니스를 가면은 거기서도 계속 돌아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운동은 필요 없었고 몸은 고달프고 먹는 거는 덜 먹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생활이 이제 이어지다가 저한테 좀 휴식이 찾아왔습니다. LA 쪽에 있는 이제 현지 은행에 제가 취직을 했는데, 이제 은행에 취직을 하니까
또 이런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아침에는 조금 더 일찍 애들보다 먼저 서둘러서 회사를 가는데 회사를 가서 오전 내내 점심시간까지 안 먹고 기다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길어서 뭐 아침에 나가면서 빵을 하나 챙겨 간다든가, 그래서 조금 다시 이제 아침을 챙겨 먹고 점심을 챙겨 먹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또 저녁을 먹고, 내 일정 양이 있었을 텐데 그 양을 넘어서 제가 음식을 섭취를 하고 이제 먹다 보니까 지방이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 둘레가 점점 두꺼워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2009년이에요. 그래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3, 4, 5, 6, 7, 8 정도까지, 그래서 6년 동안 제가 간헐적 단식을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처음에 정착하려고 했던 그 시기에 먹는 것보다는 내 스케줄대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끼니를 걸렀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도 꼭 챙겨 먹었던 거는 아침에 나가면서 트래블 머그에다가 커피를 해가지고 나갔었고, 커피는 좀 많이 마셨었어요. 회사에 가서 끼니를 꼬박꼬박 먹으면서 앉아있다 보니 제가 살이 찌는 게 느껴져서 피트니스 헬스 기구들 하는 거기를 이제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어떻게든 본전을 뽑으려고 자주 가서 이렇게 하는 운동이니, 뭐 다리도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저는 제가 제일 걱정이었던 게 이제 팔하고 그다음에 엉덩이하고, 그런 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중력의 힘을 받아서 처진다는 게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몸은 그렇게 살집이 많거나 뭐 뚱뚱한 게 아닌데도 여기는 굉장히 뚱뚱하고 엉덩이는 점점 오리궁뎅이가 없어지는, 그래서 이제 모든 운동을 힙업하고 그다음에 다리 허벅지하고 골반 강화, 그리고 팔 여기를 빼는 좀 삼두박근 운동이랑 그런 것들을 좀 했었고요. 그때가 이제 제가 40이 되던 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니까 40이라는 나이가 뭐 아줌마고 할머니고, 뭐 옛날에 내가 생각했을 때 40 되면 뭐 세상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게다가 인생의 반을 못 살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인생의 반 이상 더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럼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2007년부터 이제 골프를 좀 쳤다가 은행 다니고, 그 이후에는 헬스를 하고 계속 이제 그렇게 지냈었는데, 이제 은행을 안 가니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점심을 앉아서 챙겨 먹고 아침을 챙겨 먹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특히나 제가 유튜브를 2014년부터 했는데 그 전에 한 2년 전부터 점심 약속이 가브레 콩나들 있으면 점심때 맞춰서 밥을 먹지만, 만약에 점심 약속이 없으면 아침에 뭐 일어나서 아침을 챙겨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씨를 다 먹고, 그리고 점심 먹을 타이밍에 뭐 혼자서 앉아서 밥을 챙겨 먹는다는 게 너무 나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혼자서 먹는 게. 그래서 밖에 나가서 혼자서 식당에서는 먹을 수 있는데 그냥 내가 챙겨 먹질 않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안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 끝나서 집에 올 때, 그때 애들을 픽업해서 뭐 먹겠다고 하면 그걸 사주면서 나도 하나 사서 먹는다든가, 아니면 애들한테 뭘 해주면서 나도 먹는다든가. 그러니까 애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은 점점 뒤로 가더라고요. 애들이 초등학교 때는 2시 반에 끝나지만 좀 더 지나니까 3시, 그다음에 또 학교를 옮기니까 거기는 3시 50분, 4시. 먹는데 굉장히 소홀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공복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공복 시간에 계속 제가 갖고 있었던 거는 커피. 믹스 커피에 있는 크림하고 설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어느 정도 영양소가 됐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저는 완전히 블랙 커피는 많이 마시면 속이 쓰려요. 그래서 꼭 그 half and half 저지방 우유를 타서 먹거든요. 우유를 탄 거랑 안 탄 거랑 되게 틀리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얘기 드린 거는 어떤가요? 간헐적
단식인가요? 제가 간헐적 단식이라고 얘기하는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0시간 정도 식사를 하면 14시간은 공복 상태로, 또는 8시간을 식사를 하면 16시간을 공복 상태로. 그런데 이렇게 8시간 먹고 16시간 공복할 때가 가장 여러 가지 건강 지표가 개선이 되고 장의 줄기세포가 강화된다고 하죠. 저의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3시에 밥을 먹으면 밤 9시, 10시, 그러면 6시간, 7시간 또는 11시까지 만약에 과자를 먹으면 이제 8시간 그렇게 먹었던 거죠. 그러고 그 다음에 쭉 굶었다가 아침부터 이제 커피 계속 마시고 계속 유튜브 비디오 편집을 하거나 그랬었어요. 어저께 TV에서 SBS 스페셜을 본 후에 오늘 제가 뭔가 빠뜨린 내용이 있나 하고 다시 한번 재방송을 봤습니다. 제가 했던 것과 그쪽에서 말하는 간헐적 단식은 내용이 똑같아요. 어떤 먹어주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공복 시간이 있는 거, 그리고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은 건강에는 좋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그거가 좋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특히나 이제 운동을 해야 될 때는 확실히 그 전에 먹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기운이 딸리기 때문에. 특히 골프 같은 경우에는 4시간, 5시간을 해야 되는데 몸을 계속 써주면 나중에 진짜 휘청거려요. 잘 안 먹고 할 경우에는. 그래서 진짜로 운동을 하는 경우엔 더 챙겨 먹게 되었고요. 그리고 SBS 스페셜에서도 나오지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보통 어떻게 몸매 관리를 유지하냐, 어떻게 살을 뺐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다 아는 얘기인데,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야식을 안 먹는 거, 이 3개만 안 해도 사실 살이 좀 찐 사람들은 살이 당연히 빠지거든요.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야식을 안 먹고. 그런데 조금씩 먹는다면서 계속 음식을 달고 있다든가, 운동이라는 게 가슴이 좀 벌렁거리고 심박수가 올라가야지 그게 운동이거든요. 뭔가 근력 운동을 하면 힘이 들어서 땀도 좀 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3년 전에 운동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땀을 안 흘렸어요. 제가 원래 땀을 잘 안 흘리는 사람인데 운동하면서도 땀을 잘 안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1년 후에 알았어요. 제가 모든 거를 약하게 하고 있었어요. 스쿼트도 약하게, 살짝. 그리고 이거 하는 것도 살짝 힘들면 조금 쉬고, 막 12번 하라 그러는데 10번 하고 8번 하고 뭐 이렇게 좀 쉬고 있고. 제대로 운동을 할 때는 땀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제대로 운동할 때는 숨이 찹니다. 제가 진짜 하기 어려웠던 운동 중에 하나가 줄넘기였어요. 이렇게 46에 다시 줄넘기를 하려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10번을 못 넘더라고요, 한 번 할 때. 근데 요즘에 3분 동안 줄넘기를 하라 그러는데, 물론 3분 쭉 못 합니다. 1분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걸렸으면 다시 숨을 한번 그러고 다시 이제 이어가서 3분을 어떻게든 줄넘기를 가지고 제가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진짜 어떨 때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막 이러는, 뭔가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이 복근이랑 그 다음에 모든 그런 근육 같은 것들이 다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는 제가 체중을 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느껴서, 사실 오늘도 오래간만에 올라가 봤더니 1파운드가 또 늘었더라고요. 한 0.5kg이 늘었는데, 그거는 아마도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금 현재로 더 골반 있는 데가 단단해져 있어요. 앞으로 더 이렇게 배가 나왔거나 그런 게 아니라 더 이렇게 단단해져 있고, 배 복근도 단단해져 있고. 30대에 제가 한 6년 정도 간헐적 단식을 했던 거는 진짜 미국에 와서 자리 잡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정신적인 것보다는 이제 몸으로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뭐 먹을 새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났었어요. 30대의 간헐적 단식은 별 문제 없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대 후반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새해 목표를 아침 먹기라고 한 것처럼 공복 상태를 늘리기 위해서 아침도 안 먹고 뭐 2시, 3시까지 버티는 거는
일단 내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내가 기운이 없고 뭔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시 세끼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아침을 먹는 걸로 다시 패턴을 바꿨고요. 아침을 한 9시 정도에 시리얼을 먹고, 어떨 때는 신랑이 8시에 오면 그때 이제 같이 밥을 먹고, 그래서 옛날보다는 먹는 시간 자체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복 시간은 줄어들었으나 저한테는 지금같이 아침을 먹고 그리고 운동을 더 하는 그런 생활 패턴이 훨씬 더 저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안 먹고 하는 다이어트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 먹어주면서 소량으로 가고 그리고 운동을 하는 그런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간헐적 다이어트든 살이 별로 안 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회식이 없어졌잖아요. 저한테는 저의 라이프에서는 일단 회식이 없고 밤에 나가서 뭐 저녁을 늦게까지 먹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식이나 모임 또 밤 늦게까지 먹는 그게 좀 잘 절제가 된다면 사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야식만 줄이면 금방 해결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술. 저희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이게 더 건강한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은 게 지금 제 딸도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한 5일 정도 낮에도 밥 먹으면서 맥주 마시고 저녁에도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살이 더 찌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술도 마찬가지로 줄이면 줄일수록 여러분들의 건강에 청신호를 보내지 않을까.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고 뭐 신체 내에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게 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술을 못하는 사람, 마시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도 아깝고 좀 시간도 아깝고 그리고 건강도 아깝고 그게 인생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좀 나쁜 영향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밤 늦게까지 먹는 것과 그리고 술 줄이시고요. 그리고 운동하시는 거. 그렇게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건강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남들은 뭔가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아. 뭐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그럴 거 없고요. 아는 거에서 출발하세요. 아는 거에서. 그리고 저는 요즘에 하나 하는 게 더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밥을 그렇게 많이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먹어야 될 때 조금 먹긴 하는데 그게 많이 먹진 않아요. 뭐 카레 먹어야 될 때 밥 없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먹고 밥보다는 그냥 반찬이랑 그런 거 위주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음식들은 좀 심심합니다. 저는 샐러드를 먹을 때도 거의 치킨하고 샐러드 이렇게 들은 거에서 소스를 안 넣습니다. 저한테 플러스 요인이 오는 그런 식습관인 것 같아요. 짜지 않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 자, 여기까지 좀 설왕설래 좀 얘기가 길었는데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 이제 또 다시 붐이 일어서 한국에서 굉장히 큰 파장을 갖고 올 것 같은데 또 어떤 프로그램에서 24시간 동안 안 먹고 버티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던데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밤늦게까지 먹지 않고 술을 좀 줄이고 운동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분들이 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제 채널 구독을 하셨을 테니까 앞으로도 저랑 같이 나이 들면서 건강한 얘기들 좀 나누자고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은 2019년에 건강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셨는지 그런 거 한번 적어봐 주세요. 이 비디오에 엄지척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